그러니까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금 행동재무와 핀테크 하면서 기업 재무 측면에 있어서 근자감 혹은 또 자기본위 편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사 경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보고 있고요. 자기본위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랭귀지 빅데이터 이 자연어 처리를 해보면은 잡을 수 있는 요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테일 고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편향성 이런 것도 언어 생활을 캡처해 보시면은 나오는 것들이 많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언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더 한번 언어를 가지고서 어떤 점을 들고 파는지 최근의 연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노암 촘스키께서 말씀하신 거죠. 언어 구조적인 차이와 회사의 현금 보유 성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요. 크롬퀴스트와 친구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연구는 뭐냐면은 세계 많은 언어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 구분이 불분명한 문법 구조를 지닌 그런 언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회사들의 어떠한 그 재무적인 상태가 아니 특질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언어들이 있냐면은 미래 시제가 불분명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조를 투자한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라고 말하는 게 있고 10조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래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우리말 그 구조는 그렇죠. 근데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할 것이다, 리을 것이다, 그죠? 이거가 없는 언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러냐? 중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어나 불어나 독어나 한국어는 이게 미래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확실하죠. 근데 중국어는 그게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미래 시제가 특히 미래 시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어떤 커뮤니케이션상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10조를 투자하겠으니 돈을 새로 왕창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건지 아니면 10조를 투자해 오고 있으니 하던 대로 그냥 대강 준비하면 된다는 건지 뭐요? 이런 거죠. 참 거시기하구만. 응? 그렇다면은 일단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많이 쟁여놔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 구분이 불분명한 중국 같은 경우는 회사가 현금을 더 많이 쌓아놓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 그렇더라 하는 게 크롱퀴스트와 친구들 크롱퀴스트 여기 나오셨습니다. 그 밝혀졌습니다. 그게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 다 통제해 주고 나서 뭐 정치 불안이 있어서 부정부패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 보면 현금 쟁여놨다가 뭐 고위 관리들한테 관시 이런 걸로 돈 매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컨트롤하고 그러고서 나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요걸로 설명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랭귀지. 그래가지고는 그 극명한 차이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홍콩을 놓고 봤어요. 홍콩 시장에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는 1997년 이전과 이후 어떤 차이가 납니까? 브리티시 인플루언스, 차이니즈 인플루언스 다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전과 후로 봐서 더 현금 보유량이 많이 늘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네. 자, 재밌죠? 그다음에는 또 언어를 넘어서서 또 뭐가 있냐면 소시적의 경험들 있죠. 여러분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아주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고 반면에 나이 들어서 경험한 거나 배운 것들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소시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CEO 차원에서 소시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이게 평생 간다는 거죠. 여기 말맨디에 앤 테이트도 나오십니다. 그분들의 연구를 보면은 대공황 베이비들 그러는데 디프레션 베이비스 그런데 CEO들이 소시적의 대공황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주로 무차입 경영을 많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왜? 빚을 진 사람들이 더 많이 망했더라. 그 더스트 보울 해가지고 아주 재직에 가난한 그 위기 상황을 많이 겪어야 됐었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너무나 충격적으로 뇌리에 와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잊혀져서 이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은 그 부채를 다 안 질라고 든다. 이게 핀테크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IMF 크라이시스를 겪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소시적에 그걸 겪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빚을 많이 지려고 들까요? 누가 더 빚을 안 지고 경영하려고 들까요? 여러분들 지금 벤처 회사에다가 돈 꿔주시거나 아니면 돈 투자하실 때 여러분의 회사의 CEO가 소시적에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인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Don't just stand there. Okay? 이거 어떤 핀테크 회사에서 이걸 벌써 쓴 게 있나요? 사례 좀 갖다 주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드시라고. 그겁니다. 버닐, 그 다음에 라가벤드라 라우 교수님 또 나옵니다. 케임브리지에. 이 양반들 하신 게 뭐예요? 소시적에 자연재해를 주변에서 봤으나 별 탈 없었던 CEO들이 있고 거기에 디렉트리 처맞으신 CEO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연재해, 예를 들면은 쓰나미, 산사태, 지진, 허리케인, 홍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의도 맞아보신 분들은요, 겁나가지고 또다시 그런 위험 상황에 닥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몸서리 쳐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리스크 어버스하다 하는 거고, 반면에 그걸 직접 처맞지 않고 남이 처맞는 걸 주변에서 보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러면은요, 괜찮네, 좀 살아남을 수 있네 하는 그런 근자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한다 하는 그 대조가 확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예요? CEO의 소시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취미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되네요. 네, 그럼요. 캐피탈 스트럭처 시오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기존의 그 합리적인 그 CEO들의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그 부분을 얘네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취미, CEO가 취미도 리스크 시킹한 취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CEO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 친구 중에도, 미국의 친구 중에도 이 헬리콥터 조정 라이센스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걔 훨씬 더 리스크 시킹합니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요. 걔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중국에서 암참 있죠, 암참. 아메리칸 체이버 오브 커머스 상공회의소 부소장이 부소장. 예. 미국인인데 남의 나라, 그 리스키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위치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리스크 테이킹 하겠습니까? 그 프레퍼런스가 거기 취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CEO들,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있는 CEO들 보니까는 얘네들이 왜 회사의 위험도를 높이더라. 왜냐하면 더 탐험을 많이 하니까. 회사 경영 패턴도 더 탐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조달해도 어디서 조달을 많이 한다? 차입 경영을 많이 한다. 부채를 많이 조달한다 하는 거고요. 다른 기업 인수합병을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explore 한다는 거죠. 다른 회사 영역으로 합병 성향이 강하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 계시죠? 그분의 취미 생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스포츠카 레이싱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죠? 이게 사실은 구글에 찾아보면요, 생명보험료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하시다 보면은 인슈어테크 하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고객들의 취미생활 아셔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근데 뭐예요? 회장님의 취미가 어떤 건지를 알면은 그분이 그 운영하는 회사 내지는 이 그룹에 나아갈 방향도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사후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냐면은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죠? 그게 또 어느 취미에서 나오니까 신문 보면은 이분이 레슬링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서울 사대보고 다니면서 거기에 짱과 주먹 다짐을 할 정도의 이 승부근성을 가지고 있던 그 레슬러였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 그죠? 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여기 시간이 흐르면서 이 ROE, ROA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이익률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는 게 이쪽 그 업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죠.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 이쪽에 ROE를 보시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보통 코카콜라 같은 건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리스키한 비즈니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도자가 어떠한 선호도를 가졌느냐에 크게 좌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핀테크적인 입장에서는 뭐가 상관이 있느냐? KYC, Know Your Client 하는 거죠. 고객의 취미생활 여러분들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핀테크적으로도 다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업이실 경우에 더하고, 그 다음에 은행업이실 경우에도 또 이자 비용 조정하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실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CEO들의 사생활과 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우. 뭐냐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생활과 프로페셔널 인생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행동 패턴도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중인격자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래서 음주운전, 마약, 가정폭력 등으로 기소된 CEO들은요. 이거 미국 CEO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회사 차원에서도 분식회계나 범법행위를 걸릴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팍 튀어나오는 그 공격적인 성향들 있잖아요. 이것이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그런 공적인 측면에서도 막 샌다는 거죠. 탑다운 문화적인 영향, 그죠? CEO, 미국도요, 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민주적인 거 아니란 거죠. 어떤 데는 좀 더 탑다운 방식으로 막 갖다 내리누르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그죠? 체크앤 밸런스가 안 되는,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일수록 이런 CEO들의 개인적인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 성향이 바깥에서도 새더라 하는 겁니다. 슈퍼카, 호화, 요트 등 수집하는 CEO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분식회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샀겠어요? 그 돈은 그거야, 그죠? 자기 연봉으로 해서 사라고요. 근데 회사 돈을 유용해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분들,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프라이빗 제트도 제가 말씀드렸죠. 30대를 넘게 사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끼케야 한두 대, 그것도 회사에 필요한 만큼. 아니 뭐 삼성 같은 데 당연히 있어야죠. 프라이빗 제트가 글로벌 회사인데 뭐 급하게 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줘야죠. 근데 그런 회사도 아닌 레벨에서 30대를 넘게 갖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미국 CEO들 분식회계로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겁니다. 핀테크의 시사점 KYC. 네, 아주 입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 레그텍에서 따라잡으셔야 할 부분들이 이거다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또 더 재밌는 거에 대해서 CEO의 특질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재밌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